여러분, 정치는 종합예술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들하고는 정치와 맞지 않는 것이지요. 어떤 사안이 때로는 옳지 않아도 국민들이 원하면 법에 어긋나더라도 국민들의 편에 서서 싸워주고 자기의 뜻과 정치적 철학이 맞지 않아도 끝없이 대화하고 타협해서 보편 타당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정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수많은 이견과 수많은 노이즈 등 그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검찰을 한번 보십시오. 융통성 없고 늘 본인이 정의의 심판자라는 착각에 빠지다 보니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나 국민들의 니즈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한번 보십시오. 총선 패배를 하면서도 여소야대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야당과의 협조를 구하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윤석열은 국회를 범죄자 소굴이라고 하고 그래서 계엄을 통해서 때려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검사 출신 윤석열의 인식이 정치권과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검사나 판사 이런 사람들이 현직에 있다가 바로 정치권에 뛰어드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적어도 최소 5년 또는 10년 정도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정치판을 기웃거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윤석열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서 공부만 하다가 세상 물정도 모르는 자가 정치판에 들어와서 국민을 위한 정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국민들은 2년 반 동안 윤석열을 겪으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요즘 세상에 계엄령을 통해서 무력으로 통치를 한다는 것이 말이라도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번 내란 수괴와 동조자들을 단죄를 하고 확실하게 처단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또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자는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2년 반 동안 대화나 타협은 실종됐습니다. 야당 등 정치적 상대를 척결해야 할 반국가 세력으로 몰았고 의대 증원도 주요 정책도 자기 주장만 고집했습니다. 지지율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초유의 비상계엄이란 자책골을 넣은 후 결국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쓴 근본 원인은 불통과 오만의 리더십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불통은 갑작스러운 집무실 용산 이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거액을 들여 굳이 이전해야 하느냐는 반대론을 일축한 것은 물론 이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호소마저 묵살하고 한 달 내 이전을 고집했습니다. 인사불통, 의회와의 소통도 외면, 특히 친인척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요구에도 거부권을 남발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모두 가족 또는 친인척 비리가 있으면 특검 등을 통해 단죄받게 한 것과 대조됩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올해 9월 19일 두 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넘었지만 연거푸 거부권에 막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행사한 제2요구권은 무려 25차례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거부권 행사 최다 기록입니다. 총선 참패 후에도 불통과 오만의 리더십은 이어졌습니다. 총선 직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자신의 국정 방향이 옳다는 고집은 계속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제한 없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정확히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무례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습니다. 시대착오적 이념에 경도된 사고 방식도 재임 기간 내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가 취임식 때 초청한 한 극우 유튜버는 4월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급기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계엄군이 진입한 이유가 부정선거로 치러진 총선 결과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은 확증 편향적으로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상대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윤 대통령의 사고방식은 법적 구속 요건마저 무시한 계엄을 선포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결과는 탄핵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돌아보면 윤석열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일찌감치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서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고 나왔을 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몰락의 결정적인 장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의혹도 많습니다. 양평고속도로가 휘었는데 알고 보니 김건희 땅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치 공세라며 백지화를 선언했고 아직까지 방치된 상태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실력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박빙의 승부라며 재벌 총수들을 끌고 세일지 외교를 다녔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119표, 한국 부산은 29표에 그쳤습니다. 엑스포 유치에 들어간 예산이 2년 동안 5,744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미국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윤석열이 2022년 9월 미국 방문 도중 회의 직후 한 말이 방송을 탔습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반박했고 외교통상부는 MBC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국익을 자해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태원에서 확인한 정부의 부재. 159명이 죽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는 좌파가 배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윤석열이 최대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한일 관계는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을 3자 변제 방식으로 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일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강제동원의 역사를 삭제하는 데 합의했으며 오염수 방류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이 3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탄핵과 별개로 이 사건은 원점부터 다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거론될 때마다 지난 정부에서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수사팀이 꾸려진 건 2021년 8월이고 도이치모터스 회장 권오수가 구속된 건 2021년 11월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김건희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지금은 4번째 김건희 특검이 통과됐고 다시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에게 준 뇌물은 3차례입니다. 첫째,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그리고 둘째, 40만 원짜리 위스키와 책 8권, 셋째, 300만 원 상당 디올백 등 대략 520만 원어치입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최재형과 윤석열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최재형은 청탁을 했다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뒤 국민권익위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양심에 반해 괴롭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전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과도 비교됩니다. 조국은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혐의들과 함께 징역 2년이 확정되어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청와대에서 잘 수 없다며 관절을 옮긴 이유도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일단 수상쩍은 돈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김건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 컨텐츠의 행사 후원사로 참여했던 21g이라는 업체가 관절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냈는데 입찰 공고 이후 낙찰까지 3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종합건축업 면허가 필요했는데 자격도 안 됐고 공사비가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뛰어올랐는데 정작 준공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1년 8개월 동안 감사를 하고도 이 업체를 누가 추천했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의료 대란이 해를 넘길 판입니다. 일단 왜 2,000명이어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했고 단순히 의사수를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명태균은 윤석열 부부를 장님 무사히에 올라탄 안진뱅이 주술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밝혀지면 또 세상은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윤석열은 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더니 금세 불통으로 돌아섰고 국정에 대한 비판은 냉소와 경로로 맞받았습니다. 불통으로 점철된 2년 7개월, 윤 대통령이 야심차게 시작한 용산시대는 계엄이란 단어를 입 밖에 내면서 막을 내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내란숙의 윤석열과 공범들을 확실하게 처단해야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2월 3일 국회를 밀고 들어오는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아낸 우리 국민, 그리고 국회의원들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시간으로 TV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참상들을 보면서 5.18 광주 항쟁을 몸으로 느낀 제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치가 떨리고 밤잠을 설치면서 마음 졸이며 날을 샜습니다.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몸으로 막아낸 그 현장을 날이 새자 바로 가보고 싶었습니다. 24개의 기둥이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을 쓰다듬듯 한 바퀴 돌면서 밤새 마음 졸이며 고생했을 애국 시민들을 마음속으로 새겼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을 생각하니 감동의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번 계엄령으로 인한 내란 사태에 대한 내란 수괴와 그 협력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그 죄를 철저하게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불행한 사태와 이와 같은 세력들이 얼씬도 못하게 엄벌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